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참사를 전하는 언론의 보도,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미정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통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 보도 참사다. 이런 얘기가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언론의 보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숨부터. 네. 지금 상황이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미안하고 네.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할까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네. 제가 나름 전문가로서 이런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널리즘의 수준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절망적인 행태를 보일 때까지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해왔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뉴스라면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보는 게 더 나은 수준의 보도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절망적이고 심지어는 안 보는 게 낫다라는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재난재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공포심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정보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또 네, 그건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시대가 아닌 경우에라도 이럴 때 항상 퍼지곤 했던 게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죠. 네. 유언비어, 네. 가짜 뉴스 이런 네. 것들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유언비어를 다수의 언론이 퍼나르고 확산시키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예. 뭐 그런 거죠. 누가 들었다더라. 사람들이 이 참사를 앞에 두고 낄낄대면서 술 마시러 가자고 했다. 아니 이게 무슨 어떤 정보값을 가지고 뉴스 가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거죠. 특정 인물을 지목하면서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이 밀라고 네. 했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이 사안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런 식으로 유포하는데 언론이 지금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무슨 뭐 특정 뭐 BJ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러 가다가 그렇죠. 사람들이 몰렸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근데 오늘 그 112 신고 접수 녹취록 보면 6시 반부터 그 사람 깔려 죽겠어요. 압사당하겠어요.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게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누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슨 그렇죠. 일이 또 네. 누군가 뭐 밀어서 발생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게 오늘 녹취록만 봐도 나타나는데 근데 사건 초기에 정말 뒤에서 누가 일부러 밀었다, 힘자랑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밀었다고 해서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없다는 것 정도는 네,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 다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현장에 있었던 참여자 중에 몇 명을 그렇게 거악으로 몰고 범인으로 몰고 가해자로 모는 것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현장 제보 영상 지금은 조금 뭐 걸러지고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뭐 심각한 거는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으로만 블러 처리를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게 해서 하기도 하던데 사건 초기에는 제보 영상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각종 재난 재해 때마다 그런 화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사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관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네. 물론 지금 뭐 반성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그런 영상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네. 소개할 대로 영상들을 다 뿌려놨어요. 네. 더 이상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쓸 수도 없었겠죠. 네. 이제 와서 그렇게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이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더 화를 돋굴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그 뉴스를 더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뉴스를 더 보게 만드는 것은 결국 돈벌이로 연결된다. 뭐 클릭수 보통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얘기하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언론에게 바라는 건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네. 그다음에 누구의 책임인지, 앞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이런 논리 전개를 기대하는 건데 네. 실제로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비극이 벌어진 이후에 보여준 태도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이러지 하고 의아 분노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 뉴욕 타임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정리했더라고요. Absolutely avoidable.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회피 가능한 사고였다. 그다음 뭐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가뜩이나 비호감도 높은 대통령인데 이번 사건으로 시험대에 올렸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부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어떤 태도가 어떤 사태에 대응하는 태도가 잘못됐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중계식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이런 말 했다, 그렇죠. 누가 어디를 갔다 왔다. 이런 중계식 보도에 한국 언론은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그걸 제가 알면 어떻게든 해결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정치인들, 정부에서 네.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 애도 기간에는 정쟁을 피하자라는 이야기를 썼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최 측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이 식의 직접 하신 그렇죠. 말씀입니다. 이건 예. 대통령의 이제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들은 아주 강한 어떤 모순을 품고 있잖아요. 네. 자, 책임을 묻는 것이 애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 징상을 규명하는 것은 왜 정쟁입니까? 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세력의 프레임과 언어, 태도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언론은 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네. 야당의 목소리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 말고는 자신 스스로 직접적으로 비판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외신에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만큼의 간단하고 단순한 어떤 본질을 꿰뚫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인지. 네. 근데 더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론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그 하나의 그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빠르게 소식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과 사실은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까지 언론이 이번 사태를, 이태원 사태를, 참사를 보도하면서 속보성 중계 보도, 정확한 보도보다는 속보성 중계 보도에 몰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도가 없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외신을 잠깐 말씀하셨지만 외신 보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길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대부분의 보도는 너무 파편적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너무 힘든. 네. 그러니까 당장 몇 시부터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결정권자들 예를 들면 뭐 경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다음에 그 공간에 있었던 또 증언들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유가족들이 처한 상황도 당연히 담아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런 종합적인 어떤 내용을 담는 기사들이 별로 없다는 게 또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 정치인들의 입만 쫓아다니면서 아주 단순한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옮겨서 보도하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뭐 춤추던 사람들이 있었다. 네. 뭐 더 술 더 하자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네. 라는 식의 보도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다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의견, 행동이 아닙니다. 네. 그죠? 굉장히 삐뚤어진 소수의 아주 일탈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탈적인 행위지만 어딜 가나 또 한두 사람은 또 있기도 그렇죠. 해요. 근데 예. 그것을 왜 보도하냐는 거죠. 그 그 보도를 통해서 결국 사람들도 화가 나겠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보도는 잃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는 가장 나쁜 보도이고 네.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여러 말씀 주셨는데 인사혁신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문을 보내서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이걸 객관적 용어라고 하고 근조 리본도 검은색만으로 하고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라라고 했다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용어를 정해준단 말이죠. 네. 이거를 언론은 따라 써야 됩니까? 어제 보니까 한 언론사는 근조 리본이 달려 있는 아나운서 근조라는 글씨가 써 있는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와서 네, 방송한 방송사도 있고 네. 정부 지침대로 이 검은색 글씨가 없는 리본을 달고 나와서 방송을 하는 방송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용어를 정부에서 통일해 줬을 때 언론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그 표현들이 객관적인 용어다 내지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다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고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인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네. 당연한데 문제는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럼 피해자가 아니고 사망자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용어를 지금 갑자기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네. 언론은 질문해야죠. 예. 그리고 생각하고 평가해야죠. 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언론이 누구 편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편이라고 저는 전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객관성, 중립성 이야기 그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박사님께서는 누구 편인지 정해야 된다 언론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정해야 됩니까? 그 재난보도 준칙에도 나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언론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가 정한 어떤 기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다. 네. 이게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죠. 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될 1차적인 책무가 국가에 있으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론은 당연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여기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이 객관인가? 자, 나쁜 보도, 유해한 보도가 어떤 보도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희망의 지푸라기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한 보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드리긴 좀 힘들죠. 왜냐하면 비록 단편적인 내용들을 다뤘지만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루는 기사들은 꽤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네. 근데 단지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기가 힘든 것은 어떤 특정한 기사가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너무 좋은 기사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든 거죠. 네. 왜냐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굳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저는 앞으로 언론이 좀 집중해야 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네. 저는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전에 온라인 플랫폼을 자유규제로 돌리겠다라고
라고 정부가 발표하고 카카오 네.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갑자기 이제 방향을 급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경찰 인력의 배치라는 아주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작은 원인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정책 방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상황에서 네. 또 다른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를 할 것이냐 혹은 네.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미리 찾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저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특히 요즘은 이제 이 부분까지를 그 언론 저널리즘에서 포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고 어찌 보면 뭐 개인의 SNS니까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흉기를 쓰일 수 있는 말들도 네. SNS를 통해서 유통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SNS처럼 기사를 쓰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지금 재난을 이 참사 사회적 참사를 맞이해서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자기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잖아요. SNS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 이런 사회적 참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의 개인 미디어는 잘 사용하면 좋을지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예. 저는 이미 다수의 대중들이 매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네. 언론이 아주 극소수의 혐오 발언들을 자꾸 확대 큰 재생산. 것처럼 그것이 네. 일반적인 것처럼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확대해서 유포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충분히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믿고 예. 신뢰 사회라는 것을 또한 믿고 그렇게 뭐 행동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언론에게 있고 네. 그 일부를 확산시키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널리즘 전문가 정미정 박사였습니다. 오늘 정미정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 저희 신장기업에서도 잘 지켜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